안녕하세요. 사연극장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실제 사연은 30년간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의 실화 이야기를 각색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시장 출근, 68세에도 스마트폰을 배워 온라인 사업을 성공시킨 놀라운 적응력,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는 헌신적인 어머니까지. 모든 것이 행복해 보였던 이 가족에게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찾아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고 평생 사랑했던 자식들에게마저 버림받은 한 어머니.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68세에 맞이한 인생 최대의 위기는 어떤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 줄까요? 지금부터 부산 자갈치 시장의 황금손 영희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 4시 부산 자갈치 시장 옆 골목길에서 첫 번째로 불이 켜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인의 반찬 가게였어요. 영인은 작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새겨진 주름과 굳은 살이 그녀의 30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향긋한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쌌어요. 영희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반찬들은 마법 같았습니다. 같은 재료로도 다른 맛이 나오는 신비로운 손맛이었죠. 옆 가게 생선장수 정수기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영희도 미소로 화답했어요. 이 시장이 그녀의 세상이었습니다. 38회 전 29살의 영희는 이곳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갓 태어난 큰아들 준호를 업고 다니며 장사를 배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 하나 없는 날도 많았고 남편은 술만 마셨죠.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맛있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것이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째 딸 미정이 그리고 막내 아들 성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영희는 아이들을 가게 한 구석에 눕혀두고 장사를 했어요. 아이들이 울면 달래고 배고프면 밥을 먹이고 그러면서도 손님들의 반찬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준호가 한 번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그 말에 영희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몰라요. 힘든 하루하루가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건 영희가 45살 때였어요. 그날 밤 영희는 새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어요. 어떻게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했거든요. 눈물을 훔치고 일어선 그날이 영희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23년, 영희 손맛은 부산 전체에 소문났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황금손 영희 언니로 불렸죠. 그녀의 손에서 나오는 건 뭐든 맛있었어요. 새 아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랐어요. 큰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IT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둘째 딸 미정이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고 막내 성훈이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성공했어요. 매년 추석과 설날이면 세 남매가 모두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영희의 작은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미정이는 엄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고 성훈이는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영희에게는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는 것보다 큰 기쁨은 없었어요. 힘들었던 과거가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자주 오지 않게 되었어요.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말만 반복됐어요. 다음에 꼭 가겠다는 약속도 10번 넘게 들었습니다. 영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바쁘겠지. 성공한 사람들은 원래 바쁜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뭔가 소중한 걸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기분이 더 심해졌어요. 30년 전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 먹던 그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시려웠습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희는 빈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요. 2020년 2월, 세상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TV에서 나온 코로나19 뉴스가 영희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3월이 되자 시장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 북적이던 골목길이 텅 비었습니다. 영희의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하루에 손가락으로 셀 정도였어요. 30년 장사를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출이 90%나 줄었어요. 영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 가게 정수기는 울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은 하나둘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운영했던 떡집도 20년 된 과일 가게도 모두 임대 팻말을 붙였어요. 영희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불안감이 솟아올랐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도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시장에 안 오면 내가 찾아가면 되잖아. 그 순간 영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30년을 버텨온 자신이 이 정도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와 문자만 사용하던 휴대폰이었어요. 손가락이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카카오톡을 배우고 인스타그램도 만들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어요. 하지만 몇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습니다. 영희 마음속에는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자녀들을 혼자 키워낸 그 강인함이 다시 한번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온라인 주문이 들어왔어요. 김치찌개 3인분 배달 주문이었습니다. 영희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마치 첫 손님을 받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영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반찬을 만들고 오후에는 포장과 배달에 집중했어요. 저녁에는 스마트폰으로 손님들과 대화했습니다. 온라인 리뷰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영희의 마음은 벅차올랐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해주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늘어난 거예요. 집에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희 집밥 반찬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해서 성공한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상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모두 영희에게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영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영희는 다른 상인들에게 온라인 판매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포장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천천히 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몰랐다고 말해주었어요. 영희의 따뜻한 마음에 상인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시장 전체에 희망의 분위기가 퍼져나갔어요. 영희는 단순히 자신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몇 달 후 시장 상인회에서 영희를 부회장으로 추대했어요. 박수 소리가 영희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68세에 새로운 도전을 해서 성공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상인들 모두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고 떨렸어요. 요즘 사업이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투자받은 돈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미정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서 구조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대상자 명단에 올라갔다는 거였어요. 미정이의 목소리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막내 성은이는 더 심각했어요. 일거리가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광고업계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였어요. 세 자녀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였어요. 영희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은 새로운 도전으로 성공했는데 아이들은 모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성공의 기쁨도 잠시,
가족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아직 몰랐어요. 이 걱정이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2020년 10월, 준호의 전화가 왔을 때 영희는 가게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진지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내일 부산에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다음 날 오후, 준호가 부산에 도착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영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을 때 차가웠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가 망할 위기에 있다고 했어요. 투자받은 돈을 다 잃었고 빚이 3억이나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꺼져버리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동안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새로운 투자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5억만 있으면 완전히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의 눈빛이 간절해졌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우리 가족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영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억. 그 돈이 어디에 있겠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됐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가게 권리금이 3억 정도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2억은 나올 거라고 했어요. 영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살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벽 한 구석에는 아이들 키 재던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는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고요.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창고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절박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들의 절박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모성애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 자식들을 성공시키는 게 꿈이었잖아. 영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결심을 굳혔어요. 준호에게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영희를 꽉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꼭 성공해서 몇 배로 갚아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자신이 숭고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주부터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먼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영희의 보물창고였던 그곳을 비우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가게에서 놀던 모습, 첫 손님을 봤던 기억, 남편과 함께 꾸던 꿈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옆 가게 정수기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가게를 그만두는 거냐고 했어요. 영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잠깐만이라고 했습니다. 곧 다시 시작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가게 권리금 3억 원이 준호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억 원이 추가로 마련됐어요. 준호가 기뻐했습니다.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영희도 뿌듯했어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희생하는 어머니의 숭고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3개월 후 준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투자가 잘못됐다고 했어요.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돈이 다 없어졌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영희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집 담보대출 2억 원을 갚아야 한다는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이자도 못 낸 지 2개월이 지나서 강제 경매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했던 가게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도 모두 없어졌어요. 준호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정이와 성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희는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 갈 짐을 싸다가 멈춰선 채로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6개월 만에 물거품이 됐어요. 그보다 더 아픈 건 자식들이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영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집을 잃은 후 일주일, 영희는 임시로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진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는데 깨고 나면 차가운 찜질방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미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엄마도 우리 사정 아시잖아요. 서로 힘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회사에서 잘릴 위기라고 했어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애정을 느낄 수 없었어요. 마치 남처럼 차가웠습니다. 성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자신도 일이 없어서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영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이에요. 예전에 자신을 사랑하던 그 따뜻한 아이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영희 명의로 되어 있던 마지막 적금 통장이 해지됐다는 연락이었어요. 800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이었습니다. 영희가 몰래 모아둔 마지막 비상금이었어요. 영희는 급하게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공동 명의자인 큰아들이 어제 해지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영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가 마지막 돈마저 가져간 거였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이 어머니의 마지막 돈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영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키운 자신의 아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찜질방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뚝뚝 떨어졌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사업 정리하는데 필요했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갚아드린다고 했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영희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영희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자식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찜질방에서 일주일을 더 지낸 후 영희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어요. 부산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게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황금손으로 불리던 자신이 이렇게 몰락한 모습을 시장 사람들이 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영희는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서울행 기차에 몸을 맡겼을 때 영희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부산의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갈치 시장이 있는 방향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다니던 그 길이 이제는 남의 땅처럼 느껴졌어요. 기차가 부산을 벗어날 때 영희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찾은 곳은 외곽의 허름한 고시텔이었어요. 복도는 좁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어요. 겨우 침대 하나 놓일 만한 작은 방이 영희에게 주어졌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숨이 막혔어요.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넓은 가게에서 자유롭게 일하던 자신이 이런 좁은 공간에 갇혀 살아야 한다니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영희의 진짜 절망이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를 내면 옆방에서 시끄럽다고 벽을 두드리기 때문에 베개를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녀들은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영희가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고시텔 건물 아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컵라면 하나 사서 방에서 조용히 먹는 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입에 뭔가를 넣으면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음식 맛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혼자 누워있으면 머릿속에 수십 년이 필름처럼 지나갔어요. 아이들 젖 먹이던 날, 책가방 메워 학교 보내던 날, 아픈 아이 들고 밤새 수건 바꾸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생생한데 그 아이들은 지금 어머니에게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영희는 자신이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다 줘버렸을까? 왜 내 노후를 내 인생을 그토록 쉽게 맡겨버렸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자식이 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다 믿어선 안 된다는 걸 이제서야 뼛속 깊이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 깨달음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였어요. 고시텔 생활 2달째. 영희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에 곰팡이 얼룩이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곳이 꿈이길 바랐지만 차가운 시멘트 벽은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줬어요.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컵라면 하나로 아침을 때우고 오후에는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어요. 입에 음식을 넣을 때마다 목이 메어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몸무게는 10kg 넘게 빠졌어요.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여전히 부산 가게에서 아이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깨고 나면 3평 남짓한 작은 방에 혼자 있는 자신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희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68세였지만 80세처럼 늙어 보였어요. 그날 오후 고시텔 관리 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였어요. 참여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괜히 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계속 권해서 마지못해 복지관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영희는 용기를 내어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영희를 감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고시텔에는 항상 찬바람이 돌았거든요. 상담실에서 만난 박소영 선생님은 30대 중반의 따뜻한 여성이었어요. 영희의 손을 꽉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2달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영 선생님은 묵묵히 영희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영희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의 작은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소영 선생님은 경로당 프로그램을 소개해 줬어요.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한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망설였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소영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내어 경로당에 나가기로 했어요. 처음 경로당에 갔을 때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70세의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영희에게 말했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워서 구석에만 앉아 있었는데요.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영희는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며칠 후 74세의 박정자 할머니와 69세의 최순덕 할머니도 만났어요. 세 할머니 모두 영희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혼자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정자 할머니는 아들 부부에게 전 재산을 주고 요양원에 버려진 경험이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딸에게 집을 빼앗기고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아픈 이야기를 나누며 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웃음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어느 날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그 말에 영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자식들보다 이 할머니들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누가 아프면 병원에 같이 가고 혼자 밥 먹기 외로우면 함께 식사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매일 확인했어요. 영희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정자 할머니가 털실로 만든 목도리를 선물해 줬을 때 영희는 또다시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김 여사님 목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정자 할머니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어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영희는 부산에서 배운 솜씨를 다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온라인 쇼핑몰 창업 강의도 들었습니다. 강사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영희 눈에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는 고시텔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절망뿐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을 버렸지만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희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자식들을 너무 많이 사랑한 나머지 그들을 소유하려고 했던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영희 마음에도 조금씩 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경로당 생활 3개월째, 영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절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희망과 의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들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어색하게 움직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어요. 부산에서 코로나 때 배운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온라인 쇼핑몰 창업 강의에서 강사가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영희의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68세라고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말순, 정자, 순덕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사람 모두 비슷한 처지였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가 뭔가 함께 해볼까요? 그 순간 영희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부산에서 30년 동안 쌓아온 반찬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살려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추억의 손맛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반찬 쇼핑몰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영희의 제안에 다른 할머니들도 눈을 반짝였어요. 정자 할머니는 포장을 담당하고 순덕 할머니는 배달을 맡기로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온라인 주문 관리를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만드는 것부터 막막했어요. 하지만 경로당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줬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와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추억의 손맛 쇼핑몰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희는 부산에서 30년 노하우를 살려 소량의 고급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김치,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까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영희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마치 부산에서 첫 손님을 받던 4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주문한 고객이 남긴 후기를 보는 순간 영희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집에서 만든 것 같은 맛이에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영희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손맛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주문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고객들도 생겼어요. 내 할머니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월 수익이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4명이 나눠 가져도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영희는 고시텔을 나와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미정이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받는 딸의 전화였어요.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영희 마음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미정이는 말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나아졌으니 다시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만들고 싶어. 그 말을 하는 영희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예전처럼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준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대답은 같았어요. 너희들만 잘 살면 돼. 엄마는 엄마대로 살게.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혼자 어떻게 사냐고 했어요. 혼자가 아니야. 진짜 가족들이 있어. 영희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자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했지만 영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든 안 하든 상관없었어요. 6개월 후 추억의 손맛은 서울에서 꽤 유명한 온라인 반찬 가게가 됐어요. 주문이 밀려서 대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영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요리 클래스를 열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전통 요리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새할머니와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네 사람이 이제는 웃으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정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8세에 새로운 출발을 한 자신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석양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늦은 시작은 없다는 걸 말이에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보는 것이라는 걸.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희는 이제 진짜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68세, 영희 새로운 인생이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자갈치 시장의 이영희 씨가 겪은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 드라마를 들어보셨습니다. 30년간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68세에 맞닥뜨린 절망적인 현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새로운 꿈을 이루어낸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과도한 희생이 언제나 보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라는 점 말이에요. 무엇보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기까지 사연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